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체크 차원에서 그거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들은 게 맞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그 댓글창에다가 젓가락을 써주시는데 젓가락 얘기가 혹시 오늘 토론 중에 나왔나 보죠? 아, 그래요?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게 그게 맞나 보다. 정말 참. 아이고. 너무 우리가 이준석 갖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대선 후보가 될 것도 아니고 대선에서 뭐 당선될 일도 없고. 아니 저 인간은 사회생활에서 내가 보기엔 퇴출돼야 되죠. 일단 뭐 경찰 차원에서 네. 그 성상납범은 제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예. 근데- 너무 그동안 뭐 이런저런 그딴 그 비호를 받아가지고 그 제대로 된 수사도 받지 못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까요? 혹시 두 분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읽지 마요. 읽지 마요. 예. 아니 근데 기사에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 권영국 후보에게 정확하게 물었던 질문은 이제 여성 인권 침해, 여성 혐오냐 아니냐를 물어보면서 이제 그 젓가락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 진짜 인간 안 된다. 예, 이거는 좀 제가 아까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복귀하느라고 요거를 기사를 찾아봤는데 기사가 이미 나왔네요. 이거는 저기 뭐야 여성 단체나 이런 데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그래야 되겠네요.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한다. 젓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게 혐오냐 아니냐 이 발언을 실제 토론에서 했다라는 했다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때. 다시 확인했는데 그 발언이 맞았어요. 음. 저희가 이제 그 오디오를 같이 이렇게 버무리면서 융화시키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봤는데 여러분들 댓글 보고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여성 혐오 발언이라고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그런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참. 아우, 야, 이미 쇼츠가 벌써 돌아다닌대요. 야, 이거는 일반인들도 참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기가 어려운 발언인데. 저는 이거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 단체에서. 야, 이거는 정말 입을 다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장면들 저희가 나눠보고 이 토론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봤는데, 아이고 참, 예, 확실히 지난번 토론도 그렇고 이번 토론도 그렇고 빌런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빌런이죠. 빌런은 빌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이죠. 네. 확실하게 자리 잡게 역대급 됐네요. 빌런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전통적인 그 보수들에게는 전혀 소구할 수 없는 태도와 자세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기를 따르는 이른바 이 일배 수준의 펜코는 인간들한테 열광해. 이제 펜코는. 근데 그 펜코가 외연확장이 아니잖아요. 외연확장 관심이 외연확장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소수의 강렬한 지지층을 모아서 생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윤상현이란 인간이 그 김재섭한테 전화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국민들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속에서 지지층을 끌어모았지만 내 지지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면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나한테 다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은 한국 사회의 보수가 무너진 거예요. 보수가 없는 거야. 윤석열이 무슨 보수예요. 그냥 맑고 투명한 텅 빈 머리지. 아유, 뭐 동의합니다. 참 이 뭐 폐륜적인 발언들까지 굳이 저희가 또 언급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지금의 어떤 이미지는 확실히 이거는 극우화돼 있다라는 표현이라. 극우도 아니, 극우도 이거는 아니고 그냥 저질. 그냥 저질이야. 그냥 진보 보수로 평가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이제 사회적 그 공론에서의 기준 미달이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정치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안철수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안철수, 이준석, 한동훈, 오세훈, 나경원. 제가 보기엔 다 보수가 아니야. 그냥 기회주의자들인데 이 기회주의자들은 권력을 먹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와, 근데 이렇게까지 굳이 왜 했어야 될까요? 이 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급하니까 이렇다? 그렇게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본성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고 둘 다죠. 둘 다요? 둘 다 급하다는 게 네. 10%를 안정적으로 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급박함이 있는 거죠. 근데 악당들을 모았습니다. 오늘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좀 야만적이고 저질스러워도
반 이재명의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은 속 시원해한다 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말을 대신해줬다라는 뭐라고 합니까 이 대리만족?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정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세드 메조이스트적 인간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지배하고 싶기도 하고 지배당하고 싶기도 하는 거야. 지배당하고 싶은 인간형은 이게 나쁘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순응하고 설득당하는 거야. 근데 세디스트적 인간형은 뭔가 하면은 폭력적인 방법으로서 타인의 권력을 뺏어오고 내가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류의 인간의 한 면을 이제 단면을 보고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그 어제 박주민 의원 그 거리를 다니는데 한 놈이 오더니 뭐 저기 뭐 어느 학교 나왔냐고 네, 이런 대구, 거 대구, 묻는 대구. 그런 일이나 부산이었나요? 박주민 의원 유세 중에 막 그때 그건 또 그러고 부산. 부산. 그건 부산. 예. 네. 둘 다 이준석스럽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와, 아마 이준석 지지자일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 무례해도 되고 경우 없어도 되고 이게 정의라고 판단을 하고 선명합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런 혐오의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보수에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만드는가 싶었는데, 야, 젊은 괴물이었어요. 역대급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역대급. 사실 방송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에 충격받았어요. 이런 사람 아니 봤습니까? 없었어요. 없었고 그러면- 이게 상대방에 대한 비방 내지는 비난 그리고 공격용으로 어떤 수단이든 끌어올 수 있는 게 뭐 정치에서 뭐 한 해 두 해 있었던 것도 아니긴 한데 이게 중앙선관위가 마지막으로 개최한 3차 TV 토론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게 야 이거는 참 저도 지금 아연 실색해서 그러니까. 쇼츠 나오고 보도 나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진영 평론님 말씀대로 이게 약간이라도 먹혀 들어간다 이 선거 국면에 이러면 저는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어차피 이준석은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친 표가 있는 거예요. 미친 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미친 표는 제정신이 아닌 표가 우리가 있다고 알고 있는 반지성적이고 수구투행적이고 가짜 보수 가짜 극우들 정말 매국 좀비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뿌리가 다르죠. 우리가 얘기하는 일베가 극우예요. 극우라고 보긴 어렵죠. 사회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 제도권에서 올라오기 힘든 사람. 사회 밖에 존재하는 사람. 그렇죠. 이준석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치하는 거예요. 참 지금 여러분들도 댓글을 많이 주시는데 많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충격죠. 오늘 네. 이준석의 토론은. 와. 그냥 단일화 포기하고 완주할 거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아까 말씀 주신 거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완전히 저랑 반대로 이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아무튼 알겠습니다. 참 마지막 TV 토론에 대한 충격이죠. 평가는 아마 내일 언론에서 또 양비론적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죠. 뭐 이재명 후보가 뭐 대답을 또 피해갔다. 결론을 묻는데 결론을 피해가면서 말을 돌렸다라는 식의 대통령 후보답지 못하다라는 그런 또 평가를 함과 동시에 이준석 후보를 또 같이 비판을 하겠죠. 언론은 늘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여성단체라든가 네. 또 유림 네. 아니면 종교계 예. 이런 데서 이준석 사과하라고 성명서 내야 돼요. 진짜. 지금 여러분 이런 악마와 아니고서는 할 정치가 없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보수이고 이 보수의 민낯은 참 너무 슬프네요. 예. 네. 자, 뭐 토론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예. 우리 이제 대선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예. 예. 뭐 토론회 얘기해봐야. 예. 뭐. 근데 또 얘기해봐야 뭐 여론조사 단일화 또 이런 주제긴 한데. 그렇죠. 지금 예. 누가 이기느냐, 예. 어떻게 하면은 대선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지금 뭐 보니까 오늘 이준석이 갖고 나온 공격거리들은 다 펜코에서 수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호정 뭐 하지? 목수해요 요즘에. 이 유호정 이런 거 보고 저기 메시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대부분 또. 근데 이걸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여성단체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른바 이제 역결집.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이런 반작용으로 또 뭐 내일 벌떼같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집회하고 혹은 뭐 성명 내고 이런 움직임을
좀 나쁜 마음인데 그걸 오히려 바라고 이런 발언. 바라는 거예요. 바라고 이런 짓 한 거죠. 아, 이거 또 하나의 갈라치기. 이거 진짜 거예요. 나쁜 갈라치기 건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여성단체도 좋지만은 유림, 네네. 종교계 네네네. 이런데 어른들이 이거 꾸짖어야 돼요. 예, 이거는 확실하게 좀, 이거. 그러면 또 저 팸코들이 역결집하죠. 또 예. 역결집하면 예. 그 역결집을 노린 거겠죠. 그냥 성상납 이야기로 해가지고 예. 화제를 삼는 것이 더 좋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상납은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부당한 로비고요. 네. 게다가 또 검찰이 이걸 덮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왜 쟁점화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쟁점화 해야죠. 더럽다고요? 아니 이준석이는 더럽게 공론회장을 흐리고 있는데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뭐 보도. 이거는 이준석이 얘기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벌인 일이고.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들 넘어가시나요? 뭐 이제 공소시효의 문제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에 게다가 또 그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니까 어쨌든 자료는 확보가 돼 있고 남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수사를 접근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대목을 하고 들어야죠. 뭐 공소시효가 안 됐다고 그 무슨 당시에 얘기가 이제 법정입니까? 정치적인 배경은 이거였잖아요. 네네네. 김건희가 이준석을 다시 복당시키고 싶어한다. 그리고 오세훈과 연대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친문들과 화해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박영선, 양정철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데 준석이가 필요하다. 예. 뭐 요 논리가 상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성상납 의혹은 해결되지 않았는가라고 예. 이제 의혹이 나왔죠. 그 반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아까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또 따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이제 내일 사퇴할 거란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네, 김민석 네. 최고도 그렇고 뭐 두 분 친하신 오창석 평론가도 그렇고 뭐 그렇긴 한데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경주했는데 내일 사퇴한다? 저는 아직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토론 내용 보니까 완주할 것 같다. 완주할 것 말씀하셨는데 왜 그분들은 계속 사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왜 사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네네. 김백이죠. 전략적 견제고 던지는 거다? 예, 단일화하지 말라는 김백이기도 하고요. 예. 원래 이준석이 사퇴하고 싶어 했대요. 단일하고 싶어 했대요. 즉 이준석이 노리는 거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자기가 사퇴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수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여기서 벗어나는 거.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힘이라는 큰 떡을 먹어야지 다음 대권에 가는데 유리하다라는 전략적 선택 이런 부분에서 단일화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대요 이준석이. 근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이 떠버리니까 예. 들어가도 설 자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백브리핑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또 물어봤는데 이준석은 이제 심야 회동 김문수와 할 가능성 이거 이제 질문을 했는데 안철수, 윤석열처럼. 이제 전혀 제한도 없고 만날 계획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심야 회동은 공식적으로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준석 측에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첫 번째 단일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낙연하고. 이낙연과 이제 그 김문수의 단일화를 짧게만 뭐 어떻게 보셨는지 그냥 평가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은 사실 이준석하고 먼저 단일화를 했었잖아요. 연대를 했었잖아요. 총선 때. 그러다 깨졌고. 김용남 의원 얘기로는 자신이 이제 이낙연 당하고 합당 논의를 했었는데 다 합의를 했는데 이준석이 엎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펜코에서 반대하니까. 예. 펜코가 반대하니까. 그런데 이낙연을 김문수가 먼저 끌어안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마음 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개혁신당 쪽에서 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봐야 알아요. 예. 내일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사전투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러날 시간을 이제 말하자면 골든타임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낙연 씨는 뭐 이제는 뭐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간 것 같고, 예 원래 또 진작에 갔어야 할 곳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원래 그 이쪽에서 사람이에요. 원래 그 기회주의자예요. 그 사람도 보수나 진보도 아니고 그냥 기회주의자예요. 네.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정치를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대한민국 때문에 내란이 민주당이들 뭐 정답이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그때 이제 이낙연 씨가 민주당 들어오게 된 거는 DJ
네. 김대중 대통령 덕인데 김대중 대통령 주변에 그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게 뭐 김대중 대통령이 인덕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워낙에 못 살게 하나밖에 보니까. 못 살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재명 주변에도 사람이 많지 네, 않아요, 네. 사실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조금만 가까우면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소환 조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예전에 소년공으로 같이 공장에 있었던 사람이 한번 단식 투쟁 때 이재명 후보 단식 때 찾아왔잖아요. 야, 여기 카메라 찍히면 안 좋을 텐데 너도 수사 대상이야.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또 사람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호남 출신으로 엘리트인 이낙연 씨가 또 호남은 아니지만 충청 출신의 박병석 씨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두 사람이 민주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당만 민주당일 뿐이지 정체성은 완전히 저쪽 당입니다. 예. 그게 이제 DJ가 워낙 핍박을 받으니까 예. DJ 주위에는 누가 있냐면 일단 그 제야 운동권들이 있어요. 제야 운동권들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이 중도적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 그룹이 필요한 거야. 네. 근데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호남도 지역주의가 작동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저항적 지역주의예요. 저항적 지역주의로서 핍박받았고 5.18 민주화 운동 때 이제 진압당한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호남 엘리트들이 DJ에게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있는 거야. 이게 DJ가 그 사람들을 이제 쓰는 겁니다. 호남 엘리트들을 쓰는 겁니다. 결국은 네. 과거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권과 호남 엘리트들이 결합해서 만든 정당이에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과거에 같이 함께 했던 뭐 동지들 네네. 내지는 같은 당원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좀 황당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때 함께 정책 포럼 만들었던 데에서도 퇴출당하고 뭐 민주 사이제하고 네, 뭐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뭐 김대중 대전에서도 거기서도 또 상임 고문직을 퇴출당하고 당했는데요. 그럼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면서도 네. 본인이 아니 선택했다. 난 서울대법대 나왔거든. 난 동아일보 기자거든. 난 동경특파원이거든. 근데 감히 이재명 같은 자가 나를 꺾고 대선 후보가 돼? 네. 그리고 나를 대접을 안 해줘? 네. 이거 못 참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엘리트주의인 거예요. 엘리트주의, 기회주의인 거예요. 권력주의. 그 이해가 안 돼, 잘 안 되죠? 걔네들이 원래 그래요. 네네. 아니 이게 뭐 김문수의 당선 가능성이 저는 아예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낮다고 보기 때문에 왜 이런 선택을 할까? 그 다음이 있나? 그거 중요치 않아요. 이미 그렇게 눈깔이 뭔가에 씌었기 때문에 예. 자기 객관화도 안 되고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예. 공정한 어떤 전망이나 분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눈에 뭐가 씌인 거죠. 아니 네. 루이 16세가 혁명군한테 잡혀가잖아요. 잡혀가가지고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민중군 개돼지 같은 놈들인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다가 죽는 거야. 본인이 죽는 거를 모른다. 진짜 본인 진심으로 죽는 걸 모르니까. 모르지. 민중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그 광주에서 민영배 후보한테 아주 몰패를 당했잖아요. 15%도 못 넘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정치 기반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그렇죠. 그렇게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참 그러면 뭐 저는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탈당하면서 과거 민주당 내부에 있는 뭐 국회의원들 중에 전과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제 그런 발언을 과거 했던 적이 본인도 전과가 있으면서. 그것도 있고 뭐 민주화운동 전과 있는 사람도 전과니까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게 5.18 광주와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이 호남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역사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남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구에서 태어났으면 국민의힘 했다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호남일 뿐이지 그렇죠. 호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에게 전수해준 그 단어 괴물 독재 국가 네. 그거를 유독 또 김문수 후보가 많이 쓰기도 했고 아마 개 돼지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일반 국민들도 괴물로 볼 거예요. 감히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예. 이낙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나?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사실은 2020년부터 예. 그 뭐 총리하고 대표할 때부터 이낙연 씹었거든요. 예. 그 견적이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예. 씹을 만한 견적이 나온다고? 그럼요. 그 이재필로서 그 정체를 드러냈는데, 당시에 이낙연 씹었다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 정말 참. 아니, 이낙연에 대해서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도 비난을 해.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도 똑같은 류의 인간이 형인 거고요. 그렇지. 제일 나쁜 자들이
중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기회주의자전인 거예요. 중도는 존재하잖아요. 중도는 전략적 위치이지 정체성이 아니에요. 정체성은 진보든 보수든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나 다수파기 되기 위해서 중도라는 전략적 위치를 가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가장 아니에요. 웃기는 말이 극중주의란 말이에요. 극중주의는 어떻게 이제 주의가 극중일 수가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안철수인데. 예. 예. 저는 가운데 있습니다. 변파적인 사람입니까? 예. 그래놓고 또 한편으로 가셨어 또. 우리 가운데 중자가 예. 자, 그냥 이거 뭔지 아세요? 네. 관역을 꿰뚫다는 아하. 뜻이에요. 적중하다는 뜻이야. 중심의 본질을 꿰뚫다는 뜻이지. 예.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중용이라는 게. 예,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고 있는 거야. 안철수나 뭐 중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두 분의 품격을 너무 떨어뜨리는 인물을 자꾸 소환시켜서 너무 자, 죄송합니다. 대선 전망. 예, 전망하시죠. 전망해 주세요. 예, 어떻게 보세요, 선배님? 아니 뭐 저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없이 저는 이길 거라고 보는데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자, 저는 또 저기 우리가 이낙연을 비판했습니다만은 이낙연이 또 10표 갖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문수 쪽에 또 어느 정도 또 결집이 일어날 거예요. 네. 이준석은 또 결집이 일어날 거고. 우리는 이미 다 결집되었어요. 거의. 예.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균형감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북한 인권 발언 이것도 굉장히 잘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 관련해서도 대법원 100명 증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들이 대법관 임명되는 문제. 저 방향은 찬성해요. 네. 방향은 찬성하지만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결국 정치는 타이밍이거든. 예.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치 상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진리가 다른 거야. 왜? 이거는 권력 배분의 문제고 지면은 다 끝이기 때문에 예. 진리는 상대적 정리. 이게야 진리가 통하는 거예요. 진리를 실천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 판단을 아주 섬세하게 잘해야 될 때다. 이 말씀 다시 드리고 싶어요. 전략적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제 내일이 28일이고요. 29일, 30일에 우리 여기 달아놨던 거 없어졌네요. 어디 갔대? 사전 투표. 내일 모레는 내일 모레. 예, 뭔데 뭐 어쨌든 예, 사전 투표를 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뭐 큰 변수가 또 있겠느냐만 이제 전망을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은 전망. 그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이번에 보수들 상당수는 투표 안 할 겁니다. 사전 투표. 그래서 다 사전 본투표로? 투표가 지난 대선보다도 많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번 대선 전망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고 봐야 맞을 것 같고요. 예. 사실은 내가 이준석이라면 3차 때는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가 그렇죠. 나와야 맞다고 봅니다. 아, 그래. 보수의 어떤 그 젊은 자산으로 미래를 위해서 기억해두자. 이런 마음을 완전히 씻겨버린, 예. 차버린 그런 계기였는데 아마 이 뭐 저쪽도 결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쪽도 나름대로 이것들 봐라. 마지막까지 할 것이 상대 후보에 대한 악마화뿐인가. 이쪽도 결집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주 일찌감치 얘기를 했습니다. 55, 35, 10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틀 전에는 약간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셨었잖아요. 어떻게? 55, 40, 10 이렇게 잡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죠. 50, 40, 10 같은데. 50, 40, 10.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중앙일보 예,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 좀 더 쓰셔도 되겠구나.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여지가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55, 35, 35, 10 10 네.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네. 야, 오늘 이 방송은 성지가 됩니다. 그래도 숫자는 사실 또 이제 우리 비평가님은 무의미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이사장님이 짚어주셨으니까.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선거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이미 끝나 있습니다. 이미 끝나 있다라는 거. 이미 그 한 달 전에 유권자들은 순위가 다 나왔고 유권자들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위기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위기랄 게 어떤 게 뭐든지 있겠지만 단일화도 하나의 구도가 출렁일 수 있으니까 예.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말 실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은 잘하기보다는
못하지 않는 것 여기에 지금 집중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를 이기더라도 이기는 거는 이기는 거니까. 제가 저기 좀 더 정보를 드리자면은 네. 점점 더 좁혀지는 듯 했잖아요. 네네네.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 벌어지고 있다. 네. 벌어지는 이유는 그러면 혹시 본질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진보도 열심히 전화를 받아요. 여론조사.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요. 그리고 또한 그 보수 쪽에서는 실망할 일들만 계속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단일화 안 되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조경태가 선거운동 아, 윤상현이 선대위원장 됐다고 이제 조경태가 아예 선거운동을 뺏었죠. 조경태뿐만 아니라 친한 계열들이 네. 그렇게 하고 한동훈도 막 어디 나가면 계속 친윤만 비난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흐름 속에서 보수 쪽에서 좀 넌더리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 이제는 뭐 여론조사 오늘까지 조사된 것이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까지 오늘까지 조사한 것이 나올 텐데 그 이유는 막막하잖아요. 예. 궁금하고. 예. 내일이 끝 아닌가요? 여론조사 발표되는. 오늘 밤 12시까지. 아, 오늘 밤 12시. 내가 사실 10시에 조사가 끝나요. 아. 이 10시 넘어서는 전화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선거 전 여론조사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내일 아침 혹은 모레 아침까지 언론사들이 보도할 텐데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죠.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나왔다. 예.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고 예. 두 번 다시 그 괴물 정치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윤상현이가 김재섭이한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억 못한다고 사람들이.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유권자들이 맹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주니까 나쁜 정치가 계속 부활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예, 바꿔야 됩니다. 우리 두 분이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셨나 봐요. 어떤 분은 65, 35. 아, 아, 65 나오려면 TK에서도 1등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열정 시리즈님은 60, 36, 4. 막 이렇게 잡으시고. 한 두 자릿수 차이 날 것 같다 정도 예측하고 말게요. 저는. 두 자릿수 정도? 네. 그러면 이제 10% 이상이 되는 거죠. 음. 예. 저도 뭐 동일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60% 얘기 나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대구 경북까지 이겨야 되는 건데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대구 경북은 그러면 뭐 오신 김에 또 저번에도 전망해 주셨는데 30% 이번에 좀 넘어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데 근데 30% 아이고. 현재 갈 거라고 봐요. 어. 30% 가까이 갈 거라고 봐요. 어. 실제로 있잖아요. 대구 경북은 보기보다 극우가 별로 없어요. 극우는 수도권에 많아요 오히려.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대구 경북이 나아지려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하고 예. 국민 수교 이루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아무리 국내 정치가 열심히 노력해도 분단 상황이 유지되는 한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 때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위대한 어떤 그 모멘텀이 있었는데 예. 그 그냥 넘긴 게 천추의 한이네요. 진짜. 참.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북한이 위협이 아니고 미국과도 소통하는 교류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더 이상 이 땅에 그 분단 논리가 자리 잡을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뭐 다른 여러 뭐 대구 경북에 뭐 기가 막힌 공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남북 간의 화해 협력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대구 경북 저기 한울이 아니죠. 저기 고리 원전 네네네. 그리고 뭐 월성 원전 다 이 TK, PK에 포진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북한이 만약에 포를 쏘면은 그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북한과 맞서서 싸우고 그래서 안보와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세력에게 자꾸 표를 주는 거예요. 물론 그건 허상이지만은 예. 그런 점을 알아야 됩니다. 평화가 답이다. 밥이기도 하고. 아, 뭐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예. 이제 이재명 후보의 남북 관계의 공약들을 보면은 기존에 평화적인 정책들 위주로 뭐 구성도 돼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메시지까지 좀 내면서 어쨌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중도 보수를 표방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북한 인권 얘기를 꺼냈던 민주당 대선 주자가 과거에 많이 없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가지고
이번에 북한 인권 개선까지 아무튼 나아갔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외연 확장도 또 보수층을 타겟으로 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레토닉이죠. 네. 사실 보수층에서 이야기하는 북한 인권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 못해요. 한국에 북한 인권 재단 세운다고 해서 북한 인권이 좋아집니까? 그거 다 그냥 정치적 레토닉이거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네. 그거 들어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두 분